예, 지금 금융주가 사실 상승 후에 눌림목이라서 만약에 접근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이 접근하기 딱 적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접근을 선택하실 때 좀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재무 상태랑 외국인 추이 그리고 위험성 또 다른 방법들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상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주는 금융주는 뭐 크게 은행주랑 또 증권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둘 다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PER과 PBR상 저평가인데 이건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 보시겠습니다.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제 우리나라의 투탑 은행이죠. PBR 무려 0.39. PBR 늘 말씀드리지만 1 아래면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1 아래면. 예. 제약주들이 PBR이 10배 넘는 걸 본다면은 얼마나 이게 저평가인지. 어떤 사람의 주가를 가진 돈으로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의 가진 돈이 주가보다 10배가 넘어가면 그게 PBR 10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한지주의 주가보다 가진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예. 주가가 뻥튀기 됐으면은 PBR이 막 50, 20, 지금 40, 일부 종목 지금 뭐였죠? 그 RTO제는 49예요. 티슈진도 한데 50이었고 50배. 그런 걸로 봤을 때 0.3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저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평가예요. 그러면 PER이라도 높은가? PER 4.89. PER이면은 5년만 벌면 5년만 이 연봉을 유지하면 사람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5년 안에 시가총액을 번다. 자 보세요. PBR이 100이면은 지금의 시가총액만큼 버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거고 이건 5년이면은 이미 지금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도 낮을수록 좋은 거죠. 보통은 PER은 뭐 지금 뭐 그때그때 평균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12 아래면 12 정도 10으로 봐도 되고 그 아래면 매우 저평가. 지금 5 아래잖아요. 5 아래. 연결 재무제표만 그런가 별도를 볼까요? 별도 재무제표를 봐도 별도로 좀 올라가긴 하네요. PBR이 0.66이고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 별도로 13. 이건 좀 올라가긴 해. 그래도 13이면 여러분 PER 0.66이 13이면은 매우 투자 가능한 레벨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안 돼요. 예. 연결은 매우 좋은 거고 별도도 양호한 거고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그건 좀 아쉽긴 하죠. 만약에 별도가 만약에 여기가 10 아래로 찍혔다면 훨씬 더 좋은 걸 거예요. 예, 훨씬 더 좋은 걸 텐데. 근데 보세요. 업종 PER, 은행 업종 PER이 나오잖아요. 6.78. 별도의 평균이니까 신한지주보다 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은행은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은행 PBR 연결 기준 0.26. 아, 말도 안 돼. PER 3.59. 우와, 내 이 시가총액을 3년 반만 되면 시가총액만큼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에요. 와. 별도는요? 별도도 별도도 엄청 양호하죠. 그죠? 그리고 증권주 PER, PBR도 SK증권 0.54. 어쨌든 PBR만으로 되게 저평가죠. 그죠? 증권업계 업종 PER이 연결 기준으로 해서 5.75. 업종 PER이 별도로 봤을 때도 비슷하죠. 그죠? 키움증권 볼까요? 제가 쓰고 있는 키움증권도 0.97. PER 좋네요. 그죠? PER 대단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 업종별로 별도로는 PBR이 좀 1.06도 이것도 낮은 거예요. 이거 충분히 투자 가능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얼마나 레벨이 낮은가. 그런데 교보증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조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죠. 보시면은
1분기 적자 전환. 키움은 적자 전환 안 했습니다. 키움은 1분기 양호하고. 근데 이제 금융권은요, 여러분,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들은 은행 영업이나 증권 영업뿐 아니라 이들은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들 자체가 투자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 코스피 할 때 그 기관 중에서도 금융이라는 섹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여기 보시면은 기관계 중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여기 있잖아요. 은행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날 봤을 때 은행이 이날은 이만큼 투자를 했네. 이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험에서도 투자하고 투신권에서도 투자하고. 근데 이들이 이 투자 손실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걱정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투자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은행이나 증권 영업이나 뭐 보험업 플러스 투자 이익의 경우는 더 좋아지는 거죠. 투자를 잘하는 회사는. 그래도 일단 재무 상태만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베리 굿이다. 그냥 굿이 아니에요. 베리 굿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평가된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요즘에 어떻게 그 수급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2018년부터 외국인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금리가 떨어져서 저금리가 되면 은행이 조금 수익이 적어지니까 저금리로 인한 업종에 의한 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일 수 있어요. 나간 비율은 한 70%에서 62%로 한 8% 정도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은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다. 왜냐면은 70% 가까이 상당히 많죠. 외국인 비중이 은행에. 그 중에서 그나마 지금은 62% 부근으로 줄기는 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 몇 년 동안 좋지는 않다. 저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안 좋죠. 코로나 이후에도 나가고 있고 요즘에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도 양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최근 몇 년 동안 빠지고 있다. 빠지고 있는데 8%고 여전히 60%가량은 남아있다, 외국인이.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얘네가 빠져서 50%까지 빠져나갈 건지, 그러면은 더 하락할 수가 있겠죠. 50% 아래로. 근데 신한지주도 장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 모양이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투자했어도 주가는 이 모양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적어도 40에서 50% 이상의 외국인은 아마 이 기업을 그냥 장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이 중에는 일부 외국인들은 좀 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마도 좀 더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을 쫓아간다고 보면 지금 골드만삭스나 미국은행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동안.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구제금융 받으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융위기가 오던 앞으로 저금리가 몇 년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가 전 몇 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이익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마도 적어도 40에서 50%의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 종목을 장투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PR, PBR상 조금 주가가 올라서 지금 저평가 메리트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발전성으로 친다면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진출해 물론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죠. 시스템 반도체 진출했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저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삼성전자만 올인하기에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과연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저는 거의 이제는 탑을 쳤고 여기 이 시장에서 더 어떻게 더 잠식을 하죠? 반도체 가격이 뭐 몇 년 전처럼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반도체 가격이 예전처럼 아주 좋았을 때 2018년처럼 크게 오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2018, 19년처럼 19년도는 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말로 장투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삼성전자 올인할 게 아니고 적어도 5종목 이상을 하고 그것도 업종별로 여러 개 투자해야 한다면 그 중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저는 금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는 상당히 낮은 레벨이고요. 장기 차트상 그동안 좀 계속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은 별로 안 좋지 않은데 주가만 이래요. 그래서 투자는 하되 물론 이제 당장 내년도 그러니까 제가 늘 2021년 전후를 이제 금융위기 시작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내년쯤부터 이제 부동산 침체나 그런 것들이 시작될 단계인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덮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아무리 부동산 세력들이 작전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실거래가 조작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먹히게 될 거예요. 이제 1, 2년 그냥 버티는 정도지 이제 예전처럼 막 올리는 것도 잘 안 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급매물을 쌓여가고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이 쌓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을 시작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큰 충격이 내년에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앞으로 한 5년간 이제 힘든 시기가 오는 거는 거의 이제 명약관화 불보듯 뻔한데 그 시기를 건너야 되긴 한다. 그죠? 금융주가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금융적으로 힘든 시기를 건너긴 해야 된다. 그건 은행주, 증권주는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또 증권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주식시장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한주님 말고 좀 더 보여드릴게요. 증권주는 어떤가? 증권주도 보시면은 교보증권도 외국인 요번에 코로나로 빠져나가고 있죠. 뭐 15%에서 15% 정도에서 10% 정도까지 14%대에서 10%한 4% 빠져나가고 있고요.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은 근데 키움증권을 보니까 별로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키움증권은 근데 물론 그 전에 조금 빠져나갔었다가 조금 다시 들어왔고 살짝 좀 줄어든 정도. KB금융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인터넷 은행이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뭐 그것도 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카카오 은행의 실제 수요는 카카오가 아니고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를 되게 좋게 봤던 때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좋게 봤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늘어났다가 줄어든 거니까 일부 외국인들은 여전히 35% 이상 많이 지금 36%가량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후에 얼마를 더 빠질 것이냐가 그게 궁금해요. 한국금융지주도 기업 분석 보면 저평가거든요. PBR 0.64에 PER 3.8이에요. 12개월이 5.6으로 올라간 거 보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졌긴 했겠네요. 그죠? 어유 보세요. 근데 1분기 적자 전환, 이것도 왜일까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1분기는 적자 전환을 했네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게 여러분, 카카오뱅크에서 여러분 되게 쉽게 지금 추가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건 좀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도 받으신 분 많죠. 카카오에서 되게 쉽게 되게 저금리로 했는데 이게 만약 금융위기로 가게 됐을 때 일단 부동산 시장은 해서 대출의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이제 그게 고려사항이 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재무구조는 매우 저평가다. 별도로 봐도 별도는 조금 그나마 PER이 올라가긴 한데 그래도 PBR 0.66에 저평가다. 그러니까 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장투자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긴 할 텐데 장투자들에 한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주를 일부 투자를 하십시오. 단 지금처럼 한국금융지주처럼 분기가 만약에 크게 적자로 전환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거르시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중소은행이나 금융업을 잘 살리진 않아요. 죽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대마불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예를 들어서 하도 이제 사람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격 떨어져서 큰 손실을 은행들이 입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저는 구제금융을 할 걸로 봅니다. 미국처럼. 그래서 오히려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하는 거, 저는 그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행도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참, 근데 기업은행은 보세요. 빠져나가는 폭을 보세요. 23%에서 13%까지.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래량 13%뿐이 안 나왔어. 신한지주는 빠져나가서 60%대 이상이 외국인이 있는데, 이거는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나가. 23%에서 13%면 10%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닥권에서 나온 이 거래량 자체는, 이거는 뭐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뭐 신한지주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신한지주도 보시면은, 그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서 긴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아쉬운 거죠. 안타깝다기보다. 이것이, 물론 기관이 사긴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도 보다시피 개인들이 엄청 땡겼잖아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나가고 있어요. 기관도. 근데 여러분,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 혹시 숨겨진 부실이 있거나 얘네들 숨겨진 투자 손실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를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긴 뭐 기업은행을 정부에서 망하게 둘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죠? 그래도 기관은 요상승은 기관이 한 거네. 그죠? 기관이 요즘 들어오긴 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를 좀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랑 거래량과 차트 위치만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무조건 좋아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오고, 게다가 한 타임 튕겼다가 눌림목 20일 깬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원래는 21선 지켜내면은 이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차트. 이건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잘 아는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유명한 매매의 한 방법입니다. 눌림목에 접근하실 분은 접근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위험성 존재한다. 그 정도는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되고, 또 각자 투자 손실이 있어요. 각자 앞으로 만약에 얘네들도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나스닥 같은데 많이 투자를 해놨다거나, 그죠? 그랬는데 앞으로 투자 손실이 커진다면은 증권이든 어떤 보험사든 간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그래도 많이 남은 종목들. 그건 아마는 뭐 신한지주나 KB금융, 뭐 증권사로 치면 키움증권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투자를 이상하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투자 손실이 많을 종목들을 좀 조심하시는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할 때는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데 오히려 정보가 좀 빠릅니다. 특히 기관, 얘네들이 같은 기관들이기 때문에요. 기관들이 미친 듯이 빠져나간다. 그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를 일부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향후에 문제가 생겨도 정부에서 꼭 살릴 기업, 외국인이 매도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많은 기업 투자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업황이 조금 아쉽고,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수 외국인이 투자하는 은행들도 있고, 그래서 적립 투자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망하지 않을 기업, 금융위기 때 망하지 않을 기업 잘 선택하셔가지고, 아까처럼 3개월마다 실적을 확인하세요. 3개월인데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 대규모 적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투자를 중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뭐 너무 크면 매도해야 될 수 있어요. 적립식을 하다가도.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업다운 점수표를 좀 매겨본다면요. 재무상태 저평가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다. 그래서 매우 업.
그죠? 외국인 최근에 나간 건 다운. 위험성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 자체는 저금리로 좋진 않다. 그래서 반드시 너무 투자 손실이 커질 기업은 조금 걸러내자. 외국인이 너무 적거나 너무 줄어들거나 아까처럼 그런 기업은 조금 조심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가두리를 치는 거죠. 종목을 선택할 때. 차트와 거래량의 위치나 바닥권에서 신호나고 21선 하고 눌림목인데나 거래량 늘어나는 것 등은 차트적으로는 좋다. 만에 하나 코로나 위기가 극복된다라고 본다면 근데 그래도 부동산의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위험은 존재하는데 그런 여팡의 위험성 중에 단기적인 여팡은 안 좋지만은 미국의 예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나 이 은행들이 커가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탑, 투탑도 거의 미국 애들을 같은 자본주의 사회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은행들이 나중에는 좀 공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험이 좀 빠지긴 했는데 보험은 물론 저금리 시대에 보험은 안 좋긴 합니다. 업황이. 요거는 뭐 대표적인 삼성화재 하나 보여드리고 삼성화재도 좀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때 많이 줄진 않았네요. 그 전에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아직도 여전히 47% 정도 남아있고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외국인이 거의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12%뿐이 안 남았네 외국인이. 그러지 않아도 적었는데 특히 이 생명보험처럼 그 예전에 이들이 약속한 어떤 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보험하면서 얘네들한테 금리를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 더 떨어지게 되면 보험업은 사실 좀 손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그 부동산 위기 후에 보험업에서 많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때 문제로 사실은 이제 지급 보증이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전에 일본에서 한 50%뿐이 지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조사했던 걸 아고라 올려둔 적이 있죠 블로그에. 그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험을 하실 때 정말 금융위기가 오면 일본과 같은 금융위기가 와버리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되돌려받기란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매달 얼마를 주면은 나중에 원금은 보장해 돌려준다는데 그거를 못 돌려받는 경우가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그래도 기업 분석도 한번 볼까요? 봐야지 한번. 역시 PBR 0.25. 역시 저평가인데 PER도 양호한데. 그죠? 좀 다 양호해요. 뭐 근데 분기가 떨어졌네요. 분기가 전년 대비 한 50%가량 실적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PBR 0.59. PER은 조금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죠. 12개월이 낮아진 거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별도를 봐도 비슷하고 그죠? 연결 봐도 비슷하고 실적이 줄었는데 1분기가 반영이 안 됐나 보다. 22점 좀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분기에 줄은 거. 근데 전 조금 화가 나는 게, 보험업계가 뭐, 손해본다는 식으로 하면서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자동차 보험료를 작년엔가 올렸나 그랬는데, 사실 보험업계 순이익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삼성화재의 경우 2018년에 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막 그 정도로 막 정말 안 좋아졌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삼성화재는 여러분 뭐 투자는 뭐 보고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입은 제가 이번 교통사고로 제가 차 세대 트럭이랑 뭐 제가 경차 하나 제주에 하나 있어서 제가 차 세대를 이용하는데 정말 결론은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조절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제 금감원 자체를 한 번 더 민원 넣고 아마도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삼성생명 같은 생명보험 있잖아요. 여러분 되돌려받는 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보장 내용이 비슷한데 매월 한 3만 원씩 내면서 돌려받지 않는 걸로 한 3만 원 내는 게 낫지, 돌려받는 걸로 30만 원 해서 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돌려받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건 중간에 중도 해지도 힘들고요. 왜냐면은 줄어들어서 반납되니까. 그리고 금융위기가 정말 오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이 지인을 통해서든 약관을 통해서든 사인을 하잖아요. 한 켠에 써 있어요. 아주 한 켠에 투자 손실 발생 시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억구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약간 좀 애매하게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넣은 돈으로 막 이거저거 막 파생 투자 막 하다가 다 날려도 손해는 저희가 보지 걔네들 보지 않아요. 파생으로 막 하다가 이득 보면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십시오. 돌려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프루덴셜이 나아요. 외국계가 낫다고요.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것도 보면은 프루덴셜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충 설명이 됐을까요, 여러분? 다 듣고 나서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적립식이라면은 신한진유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립식 여러 월급에서 떼서 하는 투자는 하십시오. 적립식 투자는 좋고, 뭐 아니면은 지금 위험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량 다 100%를 금융주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정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는 넣어놓고 나머지 700은 뭐 나눠서 천천히 적립식을 하겠다, 적립식한테 보태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어떤 업종에 비해서도 재무 상태나 차트 위치나 일부는 투자하고 계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나중에 혹시나 금융위기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혹시나 더 떨어졌을 때, 물론 더 떨어지기도 힘든 레벨이긴 하지만은 그랬을 때에 더 투자할 쩐을 적립식으로 남겨두시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것은 저의 의견이고요. 그러나 차트 입장에서 차트하고 재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올인하느니 좀 저 같으면 나누겠어요. 이러한 양면이 있다. 금융위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양면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종목 선택할 때는 잘 해야 됩니다. 예. 금융위기 때 망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미국 은행도 망했어요. 굵직한 것들만 살려냈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잖아요, 여러분. 골드만 걔네들은 다 살렸고, 나중에 걔네들 살린 게 악수지, 악수. 미국이란 나라에 비해서 그 악의 축들을 그때 2008년대 걔네들을 구제금융한 게 실수죠. 오바마의 실수죠. 걔네들 구제금융한 돈을 뭐 한지 아세요? 원유 투기했어요, 그 당시에. 원유 그때 140불인가까지 올랐을 때 있잖아요. 원유 투기했다니까요. 원유 선물 투기했습니다. 금융은 이제 월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악의 축이 될 건데, 이 기관들이 악의 축이 될 건데, 어쩔 수 없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악의 축이 돼서 커나갈 거를 저는 봅니다. 금융위기 때 주춤할 때, 여러분이 금융위기 때 만약에 더 낮은 가격이 온다면은 저는 정말로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적립식으로는 투자해도 좋다. 다 망할 기업만 걸러내라. 이상입니다.